안녕하세요. 세력차트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도 덥네요. 더운 와중에 매매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을 텐데 나스닥 한번 보고 뭐 별건 없는데 나스닥이 이제 조금 조정을 하고 있죠. 예, 조정을 하지만 어차피 20선 뭐 여기 정도를 깨지 않는 이상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예, 뭐 저 앞에까지 이제 보면 대충 맞죠. 여기까지 깨기 전까지는 뭐 20선이 이제 살짝 깨질 수 있겠네요. 왜냐면 20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주가는 계속 내려가면 살짝 깨질 수도 있죠. 여기 선에 오면은 뭐 이게 뭐야 13,000 뭐 783인가 여기까지 오면은 어 20선을 깨는 모양이긴 한데 아마 깨진다고 해도 이게 코스닥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얘기를 할 텐데 나스닥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상승하는 20선을 돌파를 한다면 뭐 이렇게 바로 돌파하지 않겠죠. 예. 저렇게 솔직하게 정말 대놓고 저렇게 돌파하지 않겠지만 그러다 올라가는 척하다가 한번 무너졌다가 20선이 이렇게 약간 꼬부라질 쯤 돼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한번 해준다면 그럼 아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두 번째 올라갈 때 아마 이렇게 두 번째나 세 번째 올라갈 때 이렇게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게 베스트라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스트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아니면 뭐 그냥 꼬꾸라치는 거죠. 뭐 이게 최악이고 나스닥으로 보면 아니면 지지하는 척 했다가 이렇게 꼬꾸라지든가 그죠? 예. 이렇게 꼬꾸라지겠죠. 아니 여기서는 이렇게 꼬꾸라지게 되고 근데 아마 그래도 이 120선 이렇게 지나가고 마지노선이 지나가니까 뭐 여기나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거나 여기서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이쯤이나 이쯤에서 올라가든 뭐 한번 거슬러 가서 여기서 올라가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일단 믿을 만한 선이 하나 있으니까요. 이제 그렇다고 120선이 깨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충분히 깨질 수도 있어요. 예. 여하튼 미국장은 뭐 이제 22평선이라기보다는 요 선 정도가 22평선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22평선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걸 기준으로 보는 게 낫다. 요게 깨질 때가 문제가 아이고 이거 요게 깨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지. 뭐 깨져도 제가 봤을 때는 60선이나 120선 딛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20선이 웬만하면 잘 안 깨져요. 예. 그리고 여기서 120선을 지지를 하고 쭉 지금까지 왔는데 여기서 보통 첫 번째 120선을 보통 첫 번째 이렇게 여기서 돌파를 했죠. 그리고 첫 지지는 항상 올라갑니다. 예. 대부분 보면 120을 돌파해서 여기서 지금 돌파했죠. 돌파하고 첫 번째 지지를 만약에 했다면 여기서 쌍바닥 비슷하게 오른쪽이 낮은 쌍바닥으로 지지를 했죠. 지지를 하고 양봉으로 인해서 이제 120을 올라가서 가는 이런 상태, 이 상태, 지금 이 상태 있죠? 올라가는 이 상태, 이 상태. 이런 경우에는 한동안 굉장히 큰 상승을 하는 거는 원래 맞는 겁니다. 예. 이번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120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지를 하냐 못하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20을 120을 이제 스윙 하시는 분들이나 단타를 하시는 분들 120을 저기서 이 나스닥이니까 이제 지금 코스닥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나스닥도 비슷하긴 해요. 이제 약간 다르긴 한데 120을 돌파할래다 못하고 요번에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다가 깨지면 다시 원점이에요. 여기서 0%입니다. 0%. 0%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했던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돌파할래다 실제로 돌파를 했다. 근데 심지어 지지까지 했다. 그럼 이 정도 부분부터는 들고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22평선을 깰 때까지. 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깨도 아마 이렇게 지지를 할 것이다. 22평선을 살짝 깨면서도 지지를 할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깨지면 그래도 60선과 120선이 있는데 60선은 원래 믿을 만한 선이 못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지지하는 척 하다가 내려온다면 그래도 120선에서 지지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지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뭐 27일 날뭐 FOMC인가 뭐 그 파웰 그 시기가 뭐 금리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그걸 기점으로 무너질지는 몰라도 저는 뭐 뉴스보다는 일단 차트를 따지기 때문에 120 돌파를 하고 쭉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여기서 조정을 하건 여기서 조정을 하건 불가피한데 보통 20선 상승하는 20선은 여러분들 많이 얘기 들어서 아시죠? 상승하는 120선과 상승하는 20선은 깨도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상승하는 20선, 상승하는 120선도 깨도 올라올 확률이 큽니다. 근데 하락하는 20선이나 하락하는 120선은 돌파해도 내려올 확률이 크고요. 이 20선이고 이게 120선이면 아이고 야 띵 하락하는 120선은 돌파해도 내려오고 근처 가도 내려오고 돌파해도 내려오고 돌파해서 견디다가도 내려오고 예, 하락하는 120이나 20선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쁜 거고 상승하는 120선과 20선과 120선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지금 얘도 상승을 하고 있고 얘도 상승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깨져도 다시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아예 안 깰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살짝 예, 지금 조정이 들어가는 느낌이긴 해요. 예, 요만 여기서 그래도 꽤 생각보다 여기서 지지하고 나서 꽤 많이 올라왔죠. 예, 꽤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좀 꽤 많이 올라온 겁니다. 한, 한 29%, 한 30%에서 거의 상한가예요. 상한가가 만큼 올라온 겁니다. 조정을 할 때가 되긴 지났죠, 사실은. 된 게 아니라 조정을 할 때가 지났죠. 미국장은 그렇고요. 예, 미국장은 더 쓸데없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나스닥은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코스피나 코스닥을 봐야 되는데 코스피는 상황이 나름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20선을 제가 아까 그 나스닥 그 얘기한 거 맞죠? 돌파할래다 돌파해서 지지하고 좀 올라가는 중이죠. 코스피는 좋아요. 아직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띠용띠용띠용 가고 있죠. 예. 상승하는 120을 만나면 띠용띠용띠용띠용 상승하는 20선을 만나면 띠용띠용띠용 같은 얘기입니다. 예. 근데 코스닥은 조금 경우가 다르죠. 코스닥은 조금 조금 위로 상승한 이후에 여기서 상승한 이후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 조정 한번 하고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 조정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진작에 전부 몇 개월 전부터 늘 얘기를 했지만 조정을 여기서 좀 빨리 하고 빨리 해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모양새가 좋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여기 120을 딛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서 20선을 돌파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럼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20선을 돌파했으면 이게 하락하던 20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진짜 스윙이나 이런 거 뭐 들고 갈 만한 장이 왔을 텐데 지금 조금 높죠. 예, 지금 여기 기본 평단에 비해서 왜 이러냐. 지금 기본 평단 여기서 지지를 했죠. 여기까지 발돋움판을 만들었다고 쳐요. 요거를 발돋움판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 이후로도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이후로 여기서부터 지금 몇 프로가 올라왔냐? 맞냐? 네, 39%가 올라왔어요. 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진작에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여기서라도 조정을 했다가 나중에 20선을 만약에 이렇게 지지를 하는 척 했다가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고 만약에 최악의 120선도 지지하는 척해서 지지하는 척 하다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럼 뭐 대략 뭐 이쯤 여기나 여기까지 지지를 하겠죠. 여기를 깨든 어쩌든 지지를 하겠죠. 이러면 오히려 장은 더 좋은 장이 옵니다. 예, 여기서 또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무너지고 나면 여기서 살짝 깨는 듯이 이렇게 살짝 깨는 듯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렇게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 지랄하다 떨어지고 어쩌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떨어지는 듯 하다가도 하락하는 120을 만났을 때 여기서 만약에 또 하락을 하면 그때는 이제 최악인 거고요. 100% 최악인 거고 퍼센테이지를 거꾸로 이렇게 100% 최악인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그러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저점을 줘버리면 왜 그러냐면 여기처럼 자리를 준단 말이야. 매수 타이밍을. 여기서는 원바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투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는 이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역대 이렇게 원바닥으로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대개 보면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높고 다 투바닥인데 여기서는 아예 없죠. 오른쪽이 높은 바닥도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이 높은 쌍바닥도 없어요. 아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다린 사람들이 많이 매수 타이밍을 놓쳤는데 이런 찬스를 또 주지 않습니다. 예, 어지간하면 이게 진짜 역사에 이게 한 번도 없지 않나 싶은데 그죠? 이렇게 언뜻 봐도 이렇게 보면 또 저 차트가 깨지네. 예. 쌍바닥 없이 이렇게 여기서도 대략 쌍바닥 비슷하게 올라왔잖아요. 여기 꼬리가 있죠. 근데 여기만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그런 타이밍을 준다? 주포가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예. 여기서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팬데믹 개념으로 내려간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120을 또 깨고 내려와서 여기하고 보더라도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여기서 매수할 수 있게끔 타이밍을 준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페이크성으로 오히려 당연히 그렇게 안 되겠지 그랬는데 얘네가 또 이렇게 구라가 없는 구라식으로 이렇게 구라가 없으면 또 대부분 때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막대기로 얼굴 때리려고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가 손으로 막다. 네 번째는 이 새끼 자꾸 겁만 주나 보다. 그럴 때 네 번째 때린 사람 있죠. 이게 보통 이것도 세 번 구라를 친 건데 어떤 사람은 늘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려다가 네 번째 때리던 사람이 어느 날 페이크를 주느라고 사람 머리를 이게 막대기로 때리는데 이 새끼는 한 세네 번째 때릴 거야. 그런데 첫 바다에 그냥 딱 하고 때린 경우가 있어요. 야, 이 새끼 너 왜 오늘은 처음부터 때려? 그러면 세네 번째 때리면 네가 막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일단 통계상으로 보면 이게 정말 희한한 경우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 보면 저 앞전 차트를 한번 보세요. 오른쪽이 비슷하든 오른쪽이 높든 오른쪽이 낮든 다 아니면 쓰리바닥이건 쓰리바닥도 이렇게 됩니다. 쓰리바닥이건 다 보통 지지를 하지만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기 뭐 차 팔고 땅 팔고 사돈의 8종까지 뭐 빚내가지고 여기서 매수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안 내려왔어요. 예, 이렇게 안 내려왔어요. 뉴스에서 얼마나 떠들었게. 근데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미들이 많이 못 들고 간 겁니다. 차트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못 들고 가고 차트를 보는 사람은 알았는데 안 와서 못 들고 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여기서 또 주지 않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선을 깨더라도 아마 120에서 지지를 할 겁니다. 예, 120에 지지를 하면 한 요쯤 되겠죠. 요쯤 되겠죠. 예, 여기를 기점으로 왔다 갔다 아마 20선을 20선을 깨더라도 여기서 아마 지지를 할 것이다. 예,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얘기를 좀 길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겠죠. 예, 오늘 장이 저번 주 내내 장이 후지더니 오늘도 뭐, 그래요. 예, 좀 장이 후집니다. 예. 장세는 저희가 마트에, 백화점이나 마트에 사람이 들어왔어. 나의 영향력 안에 들어왔어. 그럼 내가 물건을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죠. 그래서 물건 팔 퍼센테이지가 뭐 50대 못 팔 확률이 50 이렇게 있죠. 근데 사람이 들어오다가 여기 회전문에서 들어왔다가 아이씨 핸드폰 놓고 왔네 그래갖고 핸드폰 놓고 온 김에 그냥 집으로 가야지 그러고 가버렸어. 이 사람이 아무리 베테랑 장사꾼이라고 해도 사람이 들어와야 물건을 팔 거 아닙니까? 이 증권 장세가 그래요. 증권 장세가 이제 꼭 지수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건데 장세라는 거는 매매를 해서 뭐 예비 상승이라도 하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내려왔다가 나중에 올라가기라도 해야 여길 먹건 처음에 여길 먹건 나중에 여길 먹건 예비 상승 요만큼을 먹건 여기 돈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내려갔어. 아니 어디서든 잡아도 마이너스잖아요. 여기서 잡아도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여기서 잡아서 이만큼 가도 마이너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세가 안 좋으면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그래서 제가 시드를 줄이든가 관망을
하시든가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런 분위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일 때 하는 거지 이런 분위기일 때는 안 하는 게 맞아요. 오늘도 조금 후졌어요. 예.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후졌는데 간 너무 세게 갔습니다. 특히 포스코 얘가 제가 포스코 계속 얘기를 했죠. 이 새끼들 전쟁 배상 그 일본 주식이 여기 뭐 포스코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지네보고 배상할지도 모른다고 이제 뭐 대통령 간에 어떤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알고 있는 거 보면 전 국민이 다 아는 뉴스죠. 제가 알 정도면 뉴스를 안 본다고 하는 놈인데 이 유튜브에 얻어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 새끼들 작전해가지고 그 돈 내려고 그러나 뭐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으면 이게 신고가면은 보통 마지막이에요. 보통 이제 연상이나 쓰리상을 갈 수도 있는데 뭐 상한가네요. 근데 얘가 원래 원 대장이 아니잖아요. 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장인가? 포스코 엠텍이 대장 아닌가? 뭐 잘 모르겠네요. 누가 대장인지. 하여튼 뭐 비싼 놈이 대장이고 차트가 좋은 놈이 대장이고 그 제일 등락률상이 제일 높은 놈이 대장이긴 하죠. 예, 그날의 대장은 그렇긴 하죠.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을 갔습니다. 갔다 잠깐 풀렸다가 다시 막았어요. 예. 거래량이 크게 터져가지고 이 거래량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원 거래량에 여기서 여기만큼인데 보통 한 3분의 1 이하로 3분의 1 이하로 줄면 요런 식으로 가면 요런 식 잠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요런 식 이렇게 가면은 매수를 할 만합니다. 예, 보통 이렇게 훌쩍 내려오더라도 18% 20% 내려오더라도 26, 7%까지는 보통 28%까지 가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나중에 깨지더라도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급락의 매매인데 이렇게 급락하면은 여기서 지지하는 거 딱 보고 딱 사서 급락 매매를 하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보수적으로 여기서 상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먹는 건데 그런 매매도 있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나왔는데 예, 저는 다른 거 이제 물렸던 종목 물을 타놓은 상태라 요거 안 했어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먹을 게 별로 없었죠. 25 한 내가 잡았으면 26% 정도 됐을 텐데 상을 가봤자 뭐 4% 3% 4%니까 하기가 좀 어려웠죠. 예. 이거 확 무너졌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한 9% 정도 이렇게 확 무너졌으면은 여기 지지한답시고 여기 지지한답시고 확 무너졌으면 좋았는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 살짝 던졌어요. 아이고 이거 물량을 많은 건 아닌데 조금 던졌어요. 여기서 던졌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거래량이 이렇게 아니 저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잊어먹을 만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박살난 수가 있어요. 물류주 선주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장으로 갔고요. 포스코 스텔리온이 부대장이라 보통 부대장 얼마큼 가죠? 예. 대장이 상가면은 부대장이 한 22에서 한 25, 6 갑니다. 그리고 3대장이 한 18%에서 한 20%, 18에서 한 20% 정도 가고요. 그래서 얘가 26% 정도 갔어요. 한 28%까지도 갈만 했는데 이상하게 26%까지 갔지만 여하튼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요런 데서 잡아서 여기나 여기서 이제 파는 건데 오늘 두 군데 다 겨우 이제 갔다고 이런 건 갔다고 봐야죠. 대략 갔다고 봐야죠. 1차, 2차를 다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관계없고요. 철강주 중에서는 포스코 스텔리온이 말 그대로 스텔리온이니까 이게 뭐 철강주인가 본데 얘가 대장으로 갔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얘가 이제 3대장인가 봐요. 23%까지 갔죠. 18에서 20% 이상 간다고 그랬는데 23%까지 갔네요. 오늘 포스코가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철강주가 아니고 물류주도 아니고 포스코가 테마예요. 그래서 포스코 대장이 스텔리온, 인터내셔널, 2대장이 스텔리온, 3대장이 홀딩스 그렇습니다. 포스코. 그리고 TCC 스틸은 뭐 자력으로 그냥 뭐 테마주도 아닌데 오늘의 테마 포스코인데 얘는 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그 테마에 빠져 있는 애인데 오늘 정고점 돌파를 하고 나서 며칠 동안 링기적거리다가 오늘 크게 좀 상승을 했죠. 이제 상승 한번 쭉 뻗고 이제 침 나오면 그게 고점의 모양이라고 얘기했죠. 예.
네, 뭐 이런 거는 뭐 마이너스에서 또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예, 크게 의미 없어요. 시간 단위가가 무진장 내려가거나 무진장 올라가는 거 아니면 네, 큰 의미 없어요. 내일 저렇게 크게 침을 달아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마감을 할지 안 할지 한번 근데 조금 더 갈 것 같긴 하네요. 이 봉이 좀 작아요. 예. 한번 길쭉한 게 한번 길쭉한 게 한번 나와서 침을 이렇게 달거나 아니면 아예 쫙 저거보다 더 길게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던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 날 아예 저게 깨지냐 차트가. 만약에 저렇게 이게 굉장히 긴 봉이라고 치고요.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올라가서 굉장히 긴 봉이라고, 이거보다 더 긴 봉이라고 치면 올라갔다가 다음날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근데 이 침이 얘보다 이 침이 더 길겠죠.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런데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고점의 모양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없이 그냥 지 혼자 침이 이렇게 길게 나오든가. 요러면 이제 얼추 요번 시즌은 끝났어요 하는 뜻이에요. 돌아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을 하든 다시 상승을 하든 돌아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침이 나오면. 근데 아직 그런 게 안 보이죠. 침이 너무 짧죠. 그러니까 트시스텔이 좀 더 가겠다는 뜻인데, 뭐 갈지는 대략 통계적으로 7, 80%가 그렇다, 한 6, 70%가 그렇다는 거지 100% 그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설주 중에서는 관계 없고요. 오늘 몇 종목 안 되니까 대충 볼게요. 로봇주 오늘 상한가가 포스코하고 자비스. 상한가 간놓으면 봐야겠죠. 뭐 좋죠? 물량도 적당히 다 받았고요. 내내 횡보하다가 중간중간 여기 가운데 물량도 받는, 이건 뭐 별거 아니고요. 거래량이 여기서 좀 터졌죠. 거래량 터지고 물량 받고, 여기 물량 여기서 받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잔인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기까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발돋움판을 만드니까, 발돋움판을 만들면 120 위로 올라갈 수가 있죠. 근데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이게 작전 잘하네요. 지금 보니까 자비스가. 그래서 지가 올라갔던 데를 살짝 돌파를 하고 또 내려오면서 물량 받고 밑에 거 물량 받고 중간 거 받고 위에 거는 여기서 받아놨고. 근데 한 번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이 새끼 여기서 물량 받은, 여기가 이제 고점, 요번 시즌의 고점의 모양이 나왔죠. 침이 어느 정도 길게 이렇게 나와야 이제, 이게 뭐 위침만 나오든, 아이고 위침만 나오든 아니면 뭐 이렇게 큰 도지성으로 이렇게 나오든 하여튼 긴 침이 나오면 요번 시즌은 이게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 이어서 눈치를 채면 돌아서 물량 받고 돌아서 물량 받고 이렇게 올라갈 때쯤 여기서 한 60%, 6, 70% 의심을 하고요. 여기서 물량을 받았을 때 여기서는 7, 80% 의심을 했어야죠. 이거 쏘겠구나. 근데 제 성향상 이게 좀 멀면은, 여기서부터 이게 좀 멀면은 안 하는데, 여기 뭐 그렇게 눈으로 봐도 그렇게까지 먼 건 아니죠. 여기서 120선 여기서 평단에서 이렇게 봐도 막 엄청 먼 건 아니죠. 뭐 100, 뭐 7, 80%나 뭐 100%, 200%는 아니죠. 그러니까 잡아볼만 했는데 저는 자비스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안 하고 뭐. 근데 원래 고점 돌파를 제가 잘 안 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여기 곽철용 자리죠.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뭐 원래 제가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 곽철용 자리인데 소장 모르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지금 보시는 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 생각 이 곽철용 자리 생각을 안 했으면 여러분들이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부족하다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딱 봤을 때 저는 얘기를 하면서도 곽철용 자리인데 지하에서 오면 여기가 목표가 1차가 됐든 2차가 됐건 한 7, 8%나 12, 13%에서 올라오면 여기 목표가의 2배 이상을 간다. 여기가 더 커요. 여기보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깜짝이야. 시작하자마자 바로 돌파하면 뭐라고 그랬죠? 18에서 22%까지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오늘은 상한가를 간 겁니다. 이게 나름 각초롱절이에요, 여기가. 그죠?
눈치를 못 채셨겠지만, 물론 챔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곽철용 자리를 얘기를 했는데, 소장 자리는 뭐, 120에서 20 여기 올라가는데, 뭐, 여기다, 뭐, 아니면 또, 이런 데는 좀 애매하고요. 근데, 저, 120선이 밑에 있고 20선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까운, 또, 둘 다 상승하는 와중에, 고점을 하나, 두 개 이상 돌파하는 이 자리가 이게 곽철용 자리다. 곽철용 매매법이 18에서 22%를 바랬겠죠. 18에서 22%를 알고 했으면 보통 18에서 22. 예, 저 같으면 여기서 한 23, 4%에서 3분의 1을 버렸을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기다렸다가 20을 지질하네. 안 깨네. 그랬는데 여기서 딱 깨니까 여기서 저는 여기서 아마 버렸을 겁니다. 너무 높아서 29%까지 갔을 때 상을 못 갔으니까 저는 여기서 버렸겠죠. 상을 딱 붙었으면 버텨보는데 만약에 얘가 상을 여기서 딱 들어가 버렸으면 이렇게 여기 상까지 올라갔으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깨졌으면은 균됐을 겁니다. 근데 상을 못 가고 비리비리 하다가 내려왔죠. 그래서 아마 저는 여기나 20선을 깰 때 나머지 3분의 1을 버렸을 겁니다. 저의 욕심은 거기까지입니다. 상한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는 그 두 종목이 자비스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같고요. 로봇 드론주 중에서는 JLK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예. 요즘 이런 종목들이 많죠.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계속 올라가는 저렇게 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라가는 종목의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유, 뭐야? 그날 무너지든가 그 다음날 갭에서 무너지든가 이런다고 그랬죠. 네, 조심하시고요. 들어가 계신 분들만 버텨보는 겁니다. 들어가 계신 분들도 스탑로스 딱 걸어놓고 가시는 거예요. 다음날 이렇게 걸고 그 다음날 이렇게 걸고 그 다음날 이렇게 걸고 속편하게 뭔가 지식이 없을 때는 그렇게 로스선을 걸고 올리시면서 따라가면 돼요. 스탑로스 모르는 분들은 그 증권사에 전화하면은 대부분 열의 여덟은 여직원분이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상냥하게. 신테카바이오도 꽤 많이 뭐야 얘는 상한가 갔다가 물량을 받고 내려왔네요. 여기도 물량 받았고 여기도 물량 받았고 그럼 얘가 어설프게 끝나겠다는 뜻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얘가 120선을 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죠. 예. 근데 아직은 이제 오늘은 이틀이나 상한가 가고 이틀이나 연속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좀 지켜보셨다가 뭐 단타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보통 얘 성향으로 봐서는 여기나 여기 요 사이에서 아마 지지를 할 겁니다. 무너지는 거 아니라면 만약에 무너지는 게 이게 아니라면 내려오다가 여기서 지지를 하든 여기서 지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제 쏠 거예요. 그래서 120선을 쫙 끌어올릴 겁니다. 지금 그러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아셔야죠. 더 코디가 침의 절반, 그 전날 침이 길면은 갭을 많이 뜨면은 고점도 가는데 보통은 어설프게 갭 뜨면 이게 돌파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도 아니, 30%까지는 못 가지. 30%가 어디야? 돌파를 못 하는구나. 30%가 여기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없죠. 여기까지는 갈 수가, 하루 만에 36%갈 수가 없으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침의 절반. 여기나 여기.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 2차를 다 돌파를 했네요. 갭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갈 수가 없죠. 30% 이상이니까. 그래서 침의 절반인데, 침의 절반이라는 거는 정해진 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볼 줄 알려면 보통 매물대가 여기 1차, 그 다음에 여기가 2차네요. 1, 2차를 다 넉넉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1차 16%, 2차 18%인데 다 넉넉하게 돌파를 했네요. 이게 30% 정도 안에 있으면, 이 정도 갭이면은 한 30%까지도 볼 수도 있었는데, 이게 37%라 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로봇주 중에서는 걔네들이 같고요. 에너지 중에서는 코드네이처가 그냥 20선 위에서 지지만 했어요. 지지만 했고, AI 리소스가 지하에 있고, 지하에 있는 거는 그냥 과감하게 생략하겠습니다. 한참 뒤에 봐야 되니까. 화학주 중에서는 금양이 계속 가네요. 여기 돌파해서 계속 가네요. 계속 좋아요.
한번 크게 쏘고 내려올 겁니다. 아직 침이 없어요. 이렇게 침이 아직 없죠? 예, 아직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침이 없어요. 물론 침이 없을 때도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침이 없어도 그냥 뜬금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침이 없으면 고점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아예 음봉으로 이렇게 만든, 아이고, 음봉으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갭에서 크게 이렇게 앞에서 갭에서 이렇게 무너진다든가, 시작을 저 높이에서 이렇게 갭에서 무너진다든가, 고점의 모양이 몇 개 있죠. 그런 거 아니면은 계속 스윙으로 들고 가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스탑로스는 딱 정확하게 걸으셔야 됩니다. 로스를 안 걸으면 안 돼요. SK이노베이션이 오래간만에 크게 상승을 했네요. SK이노베이션이 얘도 이제 120선을 위로 꺾고 있죠. 위로 이렇게 꺾고 있죠. 근데 조금 급해 보이긴 하는데 꺾고 있어요. 거래량이 갑자기 뭐 이거 하나 갖고 뭐 좀 많아졌다고 하긴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 비해서 거래량이 조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예. 점점 이제 120선을 위로 꺾겠다. 하락하던 120을 이제 위로 꺾겠다. 그런 뜻인데, 아직 이렇게 안정세까지 가보이진 않습니다. 신용품 사료는 관계없고요. 조림비료 제지도 관계없어요. 전진바이오팜이 그냥 인사치레만 했고요. 기계주 중에서는 수성셀바시온? 근데 얘도 120선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지하실에 있는 애 스타일인데, 일단 급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얘가 마음 먹고 가면은 여기까지 갈 겁니다. 1차 여기, 2차 그 위에 여기까지 갈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 머리까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120선이 하락해 있는 경우에는 요 밑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전저점, 여기 전저점. 근데 거기도 좀 높아요. 딱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전저점 여기까지. 여기 1차 되게 보수적으로, 2차 이렇게만 보시는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나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저 같으면 이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는 아시죠? 아시죠? 왜 안 하는지. 전기차 중에서는 TCC 스틸, 꽤 많이 갔어요. TCC 스틸이 뭐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뭐 끝도 없이, 저 예전에 에코프로 그런 애들 뭐냐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 전기차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하나기술도 많이 올라가고, 얘가 더 솟고 있죠. 이런 애들 이렇게 내려옵니다. 너무 솟는 애들은 내려와요. 얘보다는 TCC 스틸이 뭔가 안정감이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 뭐 항공 무브넥스 공중에 있고요. 별거 아니고요. 내일 뭐 무진장 캡 많이 뜨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볼까 한번? 오래간만에 한 캡 한 5, 6% 이상 뜨면은 저런 것도 가능한데, 마이너스네요. 틀렸네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DX가 아마 포스코 패밀리 개념으로 얘가 좀 간 것 같아요. 얘도 23%까지 갔네요. 좋은데. 전기차 중에서 또 금양이 아까 금양 봤던 것 같고, 2차 전지는 자비스가 2차 전지 대장으로 상을 갔고요. DNT가 그 전날 권리락이었는데, DNT가 2차 전지 두 대장으로, 두 대장은 몇 프로라고 그랬죠? 보통 상가고 나면은 부대장 보통 한 22, 3%에서 한 20, 5, 6%? 그냥 계산하기 좋게 20에서 한 25% 이상 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 29%상 잠깐 찍었나 본데, 상을 잠깐 찍었나 본데 안 찍었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3대장으로 하나기술, 자비스 대장, DNT 2대장, 하나기술 3대장. 근데 3대장, 얘는 3대장급은 아니네요. 그냥 비리비리한 거 보니까 슈팅을 안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서 크게 슈팅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크게 안 했네요. 18%까지는 가는데 16%까지는 안 갔네요. 장이 후져서 그런지. 3대장도 보통 18에서 한 20%까지는 갑니다. 2대장이 한 20%에서 한 25% 이상 가고요. 그다음 반도체에서 예스티가, 이름이 예스티, 이름이 이쁘죠. 예스티. 왜 권한지 모르겠는데, 얘가 아마 제가 방송할 때 여기까지는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게요. 또 올라갔네요. 근데 아직 침이 안 나왔죠. 침이 아직 안 나왔죠. 이렇게 침이 안 나왔죠. 그럼 아직 요번 시즌 상승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요번 시즌. 이거 단기간만 보는 겁니다. 일주일 열흘 요거만 보는 거예요. 그 상승이 아직 안 끝난 겁니다. ISC가 조금 더 갔고요. ISC가 조금 갔는데, 얘는 조금
불안하네요. 여기 빈 공간이 있네요. 이렇게 양봉과 양봉 빈 공간이 있으면 뭘로 채운다고 그랬죠? 이렇게 음봉으로 채웁니다. 예, 양봉으로 채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음봉으로 채웁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빨이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뿌리가 없는 거는 나무가 이렇게 뿌리가 없으면 자라다가 꺾여요. 이렇게 박살납니다. 재수 없으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120까지. 심지어 120 깨는 경우도 있어요. 말이 조금 빠르니까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실 법도 한데 여러분들을 믿고 예, 계속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반도체 중에서 나노 신소재가 조금 갭을 많이 떠서 올라갔죠. 양봉의 머리까지 갔겠죠. 양봉의 머리 1차 뭐 저 같으면 2차 안 보는데 하여튼 뭐 2차도 있긴 있네요. 2차까지 있는데 1차만 갔습니다. 1차만 충분히 갔고요. 반도체 중에서 레이저셀도 언젠가부터 레이저셀 이게 뭐 평소에 신규주라 쳐다도 안 보냈는데 요즘 뭐 레이저셀이 이날 상도 갔나 봐요. 네, 상도 가고 제대로 상을 이렇게 안 털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더 가겠다는 뜻이면서도 뭔가 차트를 좋게 만들고 있죠. 네, 뭐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겠다는 뜻입니다. 요번 시즌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신규주라 제가 뭐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뭐가 하나 무너졌네요. GMBS 뭐가 하나 무너졌네요. 엔터미디어 중에서는 AI 리소스가 혼자 갔는데 엔터미디어로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 혼자 갔어요. 메타버스 중에서도 에스코넥이 지 혼자 갔는데 나머지 안 간 거 보니까 얘도 메타버스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NFT 메타버스가 관계없고 휴대폰 통신 중에서 요새 휴대폰 통신이 한두 종목 꾸준히 가고 있죠. 이스페타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예. 마지막 말로가 이거겠죠. 예, 조심하세요. 스탑러스 꼭 걸어놓으세요. 에스코넥은 또 같고 포스코 DX도 휴대폰 통신에 걸쳐 있네요.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요새 바이오가 뭐 조금 테마로 가는 날 좀 가요. 보니까 JLK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좋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신고가는 15에서, 이 신고가인가? 신고가면 15에서 18%. 그죠? 신고가면 15에서 18%인데, 20%까지 갔네요. 네. 15에서 18%. 거볼까요? 15에서 18%. 이렇게 15에서 18%매 눈으로 보고 있다가 15% 됐을 때 3분의 2 배도 그리고 20선을 대략 크게 깨진 않고 있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보는 겁니다. 18%나 아니면 저 앞에 뭐가 있으면. 근데 신고가라 없겠죠? 네, 없네요. 18%까지 보고 있다가 근데 여기서 매도 다 하는 게 맞아요. 뭘 여기까지 봐. 3시까지. 한 종목만 하고 말까요?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은 한 종목이나 두 종목으로 슈브를 보는 분들은 맞네요. 여기서 3분의 2 버리고 여기서 다시 15% 올라왔을 때 난 한번 견뎌보겠어. 근데 여기서 아마 다들 못 견디고 나가리 되셨겠죠. 여기서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여기는 사실 매수자리입니다. 여기를 지지하고 있죠. 여기를 지지하고 있죠. 여기와 여기를 지지하고 있죠. 매수자리예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다 버리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단타는 그렇습니다. 마냥 막 목표가를 100% 간다고 막 그렇게 자만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안 갈 땐 안 갑니다. 얘가 어제 상을 가고 나서 오늘 꽤 상승을 했고요. 신테카 바이오. 바이오 중에서는 진 바이오텍이 물량만 크게 받았고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중에서 덕포디가 아까 물량 받았고요. 제약주 중에서는 인벤티지랩 얘가 치매 절반 아까 여기까지 1차, 2차 가는 앤데 얘도 제약에 껴있네요. 화장품 중에서는 본느가 뭐 무슨 저런 화장품 뭐 메이커가 있는지 몰라도 나 화장품을 평생 안 발라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도 나름 이게 이제 작은 곽초령 자리인데 여기하고 나름 곽초령 자리인데 오리지널 곽초령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많이 가요. 많이 가서 얘가 상 비슷하게 18에서 22%까지 갔습니다. 그냥 언뜻 따져도 돌파선의 두 배만 가도 얘가 몇 프로야? 17, 10, 대략 16%니까 그래도 30%까지 갈만했죠. 돌파선의 2배 이상을 가니까 16%면 2배면 30% 맞죠? 32%니까. 비트코인 중에서는 관계없고요. 핀테크 중에서는 포스코 DX가 그냥 포스코 패밀러로 그냥 간 것 같습니다. 그래피니토리 중에서는 포스코 MT,
포스코 퓨처엠 다음에 똑같은 애들이고요. 교육주 중에서는 관계 없고요. 미세먼지 중에서도 관계 없고 그냥 이게 태경 케미칼이 그냥 그저 그렇게 갔고요. 왜 그러느냐? 중국주 중에서도 이노메트리가 양봉에 머리 치매 머리까지 그냥 갔는데 정확하게 가긴 갔는데 요런 거는 조금 오늘 매수하기가 그랬죠. 왜냐면 음봉에서 가는 거라 요런 건 많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양봉이었으면 이게 오늘 해볼 만했죠. 요렇게 어저께가 양봉 양봉에서 한 4, 5% 올라간 거였으면 할만 했는데 애석하게 음봉이라서 오늘 하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많이는 안 올라갔습니다. 뭐 여기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했는데 이 전날이 음봉이라 조금 찜찜했습니다. 일자리 중에서는 에스코넥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일자리 얘가 일자리로 간 것도 아닌데 항공여행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치매 절반이나 아이고, 치매 절반 또는 치매 꼭대기까지인데 꼭대기까지 딱 갔네요. 다 갔고요. 항공주는 당분간은 뭐 향후 한 몇 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방송하느라고 내가 항공주 이거 보는 거지. 제가 매매할 때 항공주 보지도 않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월요일인데 장이 조금 후진 가운데 이 실시간 보면은 한 대략 몇 종목 될까? 40개 될까? 40개 안 될 것 같은데 상한가 2개 빼고 15, 20 그냥 봐도 어림도 없네요. 30개도 안 돼 보이네요. 뭐 다 따지면 30개 될 줄 몰라도 30개도 안 돼 보여요. 15% 이상 간 애들이 30개도 안 돼 보입니다. 장이 후지긴 후졌어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더운 날씨에 고생하십시오. 예. 시드만 줄여놓고 오전 매매 위주로 하시면 크게 좋을 거 없습니다. 예. 과감하게 매매하십시오. 예. 뭐 장이 지금 당장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종목들이 안 가는 거지 지금 지수가 당장 막 무너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아예 매매를 안 하거나 그러면 되니까 일단 이왕 하실 거면 시드만 줄인 상태에서 50% 이상 확 줄여놓고 과감하게 매매를 하십시오. 하락장에서도 매매를 해버릇해야 그때도 차트를 보는 그 능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장에서만 매매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뭐 장사를 하는데 무조건 돈 번다, 뭐 사업을 하는데 무조건 돈 번다 이런 거 없어요. 이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벌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벌고 벌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벌고 돈이 잃을 만한 장에는 매매를 줄이거나 시드를 줄여서 조금 잃고 많이 벌고 조금 잃고 많이 벌고 조금 이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벌고 많이 잃고 조금 벌고 많이 잃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셨죠? 먹는 데서는 많이 먹고 잃는 데서는 조금만 잃는 그런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